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현대소설, 그 수능 특강 현대소설에 제일 먼저 나오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엄청 간단하고 단순한 소설이에요.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현대소설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현대소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쓰인 소설들은 되게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좀 옛날에 비교적 그러니까 이 현대소설 중에서도 옛날에 쓰인 소설들은 뭐 구성도 좀 간단하고 뭐 줄거리도 좀 간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파악만 미리 좀 하고 있으면 뭐 수능에 어떤 작품이 출제돼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소설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네. 학교에서나 뭐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현대소설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제일 먼저 이 소설의 시점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쵸? 네, 현대소설을 공부할 때 일단 시점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시점 중요해요. 자,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는 비교적 시점이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고전소설은 거의 90% 이상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을 묻는 문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냥 주는 문제고 뭐 대부분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가죠. 그쵸? 자, 그런데 현대소설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점을 봐야 되는데 일단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소설에 나가 등장한다 그럼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죠? 1인칭. 그런데 이 소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태준의 달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보거든요.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황수건이네. 그럼 나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지금까지 우리 막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가 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럼 내가 남의 심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모르지. 그치? 그러면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 이 나가 황수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태도가 드러나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쵸? 그리고 또 황수건의 심리는 몰라. 그러면 이 황수건의 심리는 내가 추측하거나 아니면 이 황수건에 대한 뭘 할까요? 다른 인물에 대한 관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찰을 하고 그죠? 주인공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 뭐 내가 내 얘기를 한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시점이고요. 그죠? 시점이 몇 인칭인가? 그리고 나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아니면 주인공 시점이냐? 요거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얘기를 해.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의 심리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심리를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찰. 그걸 바탕으로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근데 이 나의 태도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태도가 막 좀 잘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좀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는 되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쵸?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주관적으로 나의 태도와 그죠? 나의 심리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야. 심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나의 심리는 드러나지. 그치? 내 심리는 내가 아니까. 근데 그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일단 시점 했어. 1인칭 무슨 시점이라고요? 관찰자 시점이라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나아가 서술자가 1인칭, 3인칭이라는 문제는 뭐 문제에 직접적으로 1인칭 시점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서술자의 위치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다. 그럼 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인칭 시점이구나.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서술자가 안에 있고요. 작품 안에. 그리고
주인공 시점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1인칭은 나가 등장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물로 등장해. 그래서 소설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3인칭 시점은 작품 밖에 있다. 요거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현대소설 공부할 때 일단 시점, 그죠? 시점 일단 체크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 내용 전개 방식을 좀 알아야 돼. 이 내용 전개 방식은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성. 뭐야,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인지,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구성인지, 아니면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인지, 이런 구성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황수건을 처음 만난 날에서 시작해서 어제까지의 일을 쭉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인 구성이다. 역행적인 구성은 뭘까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과거에서 쭉 어제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뭐 서술상의 특징. 이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문체의 특징, 작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가가 뭐 대화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묘사를 많이 쓰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 보니까 뭐 여기는 뭐 이제 뭐 나의 생각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쭉 보니까 막 대화가 엄청 많아. 그죠? 대화가 엄청 많아. 그래서 이런 어떤 문체, 이 작가의 서술상 특징, 작가들의 서술상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 이 소설의 인물이 누구고,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지 그냥 줄거리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돼요. 줄거리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거 수능특강에 이 소설이 이렇게 수록이 된 거를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 시점, 누구야? 어디에서? 수능에서. 지금 제가 밤이라 가지고 정신이 안 오는데, 지금, 수능에서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줄거리 정도는 알아두라는 거죠. 어떻게 다 읽어. 그쵸? 현대소설이 뭐 몇 개인데. 그러니까, 이 최소한 수능특강을 공부할 때는 수능특강에 있는 수록된 작품 내용 쭉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제목하고 또 내용을 또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딱 보고, 제목을 먼저 딱 보고, 이걸 보고 어떤 내용이구나 딱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읽어야, 여러분 읽으면서 파악하면 돼. 이거 그거였구나. 이러면 늦어 이미. 네. 문학은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수능에서. 네. 왜 그렇다고요? 당연히 비문학에 시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문학을 위해서 연계되잖아. 그죠? 연계되니까 최대한 문학에서 시간을 아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이게 뭐더라? 이게 아까 전에 뭐였죠? 달밤이었죠, 달밤. 이 작품, 이 작가의 달밤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근데 그 달밤이라는 소설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막 그런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이런 건데, 지금 이 밤길은요, 달밤, 거꾸로 됐구나. 밤길이라는 소설은 엄청 비극적이고 냉혹한 그런 소설인데, 이건 달밤이죠, 달밤. 달밤은 좀 약간 그런 불쌍한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나는 지식인이에요. 나는 뭐 선생님인 것 같은데 지식인이에요. 어쨌든 나는 원래 사대문 안에 살았어. 사대문 안에 살았는데, 서울에. 그런데 내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근데 이 성북동이라는 공간은 지금은 막 엄청 부잣집이 많은 그런 동네인데, 서울에.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 1900이때가 언제야? 일제강점기. 아무튼 근데 이때는 성북동은 좀 약간 이렇게 서울에서 좀 외진 동네였단 말이야. 약간 변두리? 서울의 변두리? 그래서 약간 시골 느낌이 난단 말이야. 지금도 성북동 가면, 지금은 아닌가? 그 산업화 시대를 딱 기점으로 성북동이 엄청 발전을 했는데, 이 성북동은 옛날에는 막 산과 막 시냇물과 약간 그런 시골 같은 서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어. 그런데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뭘 받아볼까요? 신문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신문 배달부가 안 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신문 배달부인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북동으로 이사를 나와서 한 대여섯쯤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 하였다. 자, 나가 나왔다 그랬죠. 나가 나왔어. 그럼 몇 인칭 시점이라고? 1인칭. 그죠? 1인칭 시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무엇 바깥이 껌껌한 걸 처음 보고서 시냇물 소리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적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죠? 황수건이라는 인물, 그죠?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한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 여기서 못난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동네 바보. 그 옛날에는 시골에 동네마다 바보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이거를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그죠? 문학적인 어떤, 네, 장치입니다. 자, 이 못난이는 아까 뭐라고? 바보 같은, 그죠? 바보 같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순박하고, 그죠? 네, 한번 볼게요.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그죠? 이런 자연적인 여건보다 나에게 더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자, 이때 서울은, 그러니까 어떤 도시라는 공간은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그럼 그때는 근대란 말이야. 근대. 이 근대 사회의 도시는 좀 약간 냉혹해. 옛날 시골에서는 바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도 주고 좀 따뜻하게 막 동네 애들이랑 같이 놀고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이 근대 서울이라는 공간은 좀 약간 냉혹하고, 그리고 이런 바보들이 막 마음대로 못 다니는, 그죠?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해서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그쵸? 왜?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 자, 이제 나의 시골과 서울의 되게 가장 큰 차이는 이 바로 못난이의 유무예요. 이 못난이가 서울에도 있기야 있겠지.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냉혹한 곳이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행세를 못해. 그런데 시골에서는 못난이들이 마음 놓고 다닌다고.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이 이 못난이가 있는지 없는지로 시골과 서울이 나뉘는구나. 그죠?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띄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그래, 되게 순박해. 응?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바보가, 동네에 있는 바보가 이렇게 순박한 모습으로 그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 바로 누구야? 나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누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데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아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대한 나의 긍정적 태도에 부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구나. 그죠? 긍정적 태도.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아주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자, 지금 황수건이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신문 배달부라 했죠? 신문 배달부인데 그 사람이 밤 10시에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원래는 요즘 신문은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는 새벽에 한 6시, 뭐 늦어도 7시 이 정도에는 신문이 배달이 가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신문을 봐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쵸? 그래서 이제 오전에, 특히 새벽 시간에 이 신문을 배달해 줘야 되는데 밤 10시에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그러면 이 황수건이는 이 신문 배달부긴 한데 보조 배달부예요. 뭐냐면 원 배달부가 있고, 그리고 그 원 배달부가 이제 너무 동네가 커서 못 다니는 구석구석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 보조 배달부한테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알바비 정도식으로 이렇게 주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배달부예요. 자, 어쨌든 밤 10시가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근데 어두운 마당에 꽥 지른 소리로 이 댁이 문 안에서 오셨다는 뭐 그분 이렇게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어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죠. 저 문 안 서대문 거리라잖아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이 뾰라고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을 때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자, 이랬어. 자, 이 말투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황수건이 쓰는 말투와 그리고 나가 쓰는 말투를 보면요. 잠시만요. 자, 황수건은 뭐뭐 입쇼 이렇게 약간 굽신거리는 말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는 황수건에게 신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입쇼 이걸 합쇼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원래 합쇼체가 다 뭐 굽신거리는 투는 아닌데 이 소설에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황수건은 여기서 이런 합쇼체를 써서 약간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를, 그죠? 가지고 있고 말투를 가지고 있고, 나는 뭐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신문이요? 근데 이 신문이요 라는 말투는요, 되게 격식을 차리는 말투예요. 우리가 그 상대높임의, 높임법에서 상대높임의, 그 어떤
단계? 아니야, 이런 뭐라 그러냐. 네, 등급이 있어요, 등급. 이 상대문법의 등급에서 두 번째 등급이 뭐냐면, 하오체거든요, 하오. 이 하오체는 높이는데 조금 높이긴 한 건데 조금 예사 높임이라고 하는데 조금 높이긴 한데 되게 격식을 갖춰서 상대에 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말투예요. 그래서 신문이요. 그럼 봐봐, 나는 딱 보고 얘가 바보라는 거 알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얘를 되게 무시한단 말이야, 그쵸? 막 반말하고. 그런데 나는 얘를 되게 격식을 갖추어서 대하고 있어요. 아,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격식, 그죠? 격식이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무리 바보라도 이 사람에게 어떤 존중과, 그죠? 존중과 배려가, 그죠? 배려가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쪽에서만 가서 찾았습죠. 봐봐, 사흘이 며칠이야? 3일이에요, 3일. 자, 3일이나 저 건너쪽에 가서 찾았다. 그럼 3일 동안 얘는, 그죠? 신문을 못 받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제111에서 제111이 뭐야? 비속어야, 비속어, 그죠? 비속어 사용합니다. 이 황수건은 계층적으로 하층민이기 때문에 이런 하층민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간 합슈체라든지 이런 비속어라든지 하더니 신문을 방 안에 떨어뜨리며, 네, 그런데쇼,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사고 와겠쇼? 내가 알았다면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 거립쇼. 자, 이거는 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일반적이지 않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집을 샀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황수건이 약간 바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말이 황당스러워서, 그죠? 얼마나 황당스럽겠어, 이런 말을 하다니, 그죠?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는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이상 정도로 골이 크다. 엄청 머리가 큰 거야. 옆에다 보니까 또 짱구 대가리야.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나가 황수건에 대해서 외양 묘사를 하는구나, 그죠? 외양 묘사를 했는데 좀 약간 우스꽝스럽죠. 웃음을 유발하는. 그 다음에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어. 봐보세요. 끝까지 어때? 되게 격식을 갖추어서, 그죠? 이 황수건을 존대해주고 있어요. 하니 그는 큰 눈과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기분이 좋아졌어, 지금. 그죠? 희죽거리며 머립시오, 이게 제 업인뎁시오, 이러는 거야. 하고 좀 눈치가 없죠, 그죠? 네.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입시오, 이 동네에 사는 황수건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깎듯이, 자, 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 하면서 대개는 개가 없구먼 입시오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한다. 별거 다 참견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서술상의 특징에서 보면요, 뭐뭐 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지금 이게 과거의 사건이잖아. 이 날이 언제야? 지금 나가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한 대여섯 세 정도밖에 안 지났을 되었으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현재형, 그죠? 현재 시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그러면 왜 과거의 사건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현재화된 시점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냐고. 자, 이런 거는 보통은 서술은 그는 어디를 갔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진술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생동감과 현장감 때문이죠, 그죠? 생동감, 현장감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개가 없구먼쇼. 개 두지 마십시오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무섭잖아. 네, 무섭잖아.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 별청견을 다해 신문 배달부가 그냥 신문이나 배달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는 굉장히 이 황수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쵸? 또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물으니, 이 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하나 있는데쇼.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데쇼 한다. 말 같지가 않아서 난 웃기만 했더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에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돼. 여기서 양떡은 진짜 떡이 아니고요. 지금의 또 비속어 썼다고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말 못하겠어. 그 있잖아요, 막 손가락 욕 같은 거, 그런 거야. 아무튼 그래서 양떡을 먹여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에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자, 황수건의 외양이 되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묘사가 됐는데, 머리는 아까 어때서 되게 크고, 그죠? 그리고 손이랑 다리는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가늘고 그죠? 작고 가늘고 약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외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 삼산학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중략 부분 전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나가 이제 이 황수건이랑 말문을 텄잖아. 네. 근데 우리 집 집사람 아내는 왜 그런 사람 상대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뭐라 해요. 근데 나는 그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 네, 즐거워.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게 돼요. 뭐냐면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신문 보조 배달부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산학교라는 학교에서 급사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급사는 그렇게 학교에 막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조경도 해주시고 약간 이런 뭐 수리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한 건데 이제 급사로 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뭐 위에 동네에 어떤 집에 뭐 아내가 달아났대요. 아내가 어떤 사람네 집에 부인이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놀리려고 이제 이 황수건한테 저기 누구네 집에는 아내가 달아났다더라. 너네 아내도 달아나지 않게 조심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니까 이 황수건은 좀 여기서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라고 알아들은 거야. 자기네 집에 내 아내가 달아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뭐 1시간마다 30분마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수업 시간이 있으면 그 수업 시간마다 종을 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수동으로 시간 되면 급사가 종을 땡땡땡 쳤어요. 근데 이 종을 쳐야 되는데 나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아내 때문에. 아내가 도망갔을까 봐. 그래가지고 10분마다 막 종을 쳐버린 거지. 네.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일화도 있었고 또 어떤 이제 이 삼산학교에서 잘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일본인 그러니까 일장전개예요. 그래서 일본인 어떤 그 학감이라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교육청에서 시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그런 분이 왔어. 그럼 되게 잘 보여야 되거든. 이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막 그날은 좀 더 모범적으로 수업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일본인 교학감이 왔을 때 이 황수건은 일본어 연습을 하려고 이제 그 일본어로 막 뭐 날씨는 어떻습니까? 뭐 밖에는 비가 옵니까? 뭐 이런 일본어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 굉장히 이제 이 학교 사람들에게는 선생님들한테는 당혹스러웠겠죠. 그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네. 그래서 아내가 달아난다는 말에 막 종을 빨리 치고 집에 가버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본인 그 교육청에서 시찰 나오신 분, 그 사람이 왔을 때 일본어 연습을 한 사건. 그래서 결국에는 삼산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산학교 새로운 급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근력을 한번 근력이 뭐야? 근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번 큰 돌을 한번 그 앞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그랬는데 나가 이제 물어봅니다.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지 누가 고스까이 노릇을 합쇼. 누가 그런 시다바리 노릇을 합니까?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번듯하게 장사를 할 텐데 입쇼 한다. 무슨 장사? 방학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고 뭐 그리고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는데쇼. 저를 선생보다 낮게 치는데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가 아니라 이 황수건은. 근데 정말일까요? 아마도 이 애들이 이 황수건을 놀리려고 막 와가지고 놀리고 막 같이 놀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거를 지금 이 황수건은 자기를 선생님들보다 더 낫다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는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그에게 돈 4만을 주었다. 자, 4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아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장사 미천을 마련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지금 모르는 사이잖아. 지금 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지금. 그죠? 뭐, 그런데 이 돈 4만을 줄 정도로, 나는 황수건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돈 4만은 황수건에 대한 뭐다? 나의 애정이다. 그죠? 애정이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가서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남은 돈은 돈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였다. 그는 삼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자, 그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야. 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구나라는 거를 춤을 추다시피. 지금 이 황수건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 그쵸?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심리를 추측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그쵸?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 하고 나 없을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럼 당연히 이 참외 3개는 뭐겠어요?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아, 아마 이 장사는 망했구나.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들으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들으니, 자, 이게 1인칭 시점이잖아요. 1인칭 시점일 때, 특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 주인공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다 모르잖아. 그쵸? 전체적 작가 시점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의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는 보통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언이라는 거야. 전언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는 이렇게 전해 들었어. 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으니 내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전언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한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한계를 보완하는, 그죠? 보완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자,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서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거. 진짜 아내가 도망간 거야. 그럼 어때? 너무 슬프잖아. 그쵸?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사이는 좋았어. 동서가 지금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형의 부인이 좀 못살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독립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남 같으면이란 게 무슨 말이야? 남편만 좀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얘가 좀 바보잖아. 그치? 그래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까지. 요까지가 뭐야? 전언이죠. 그죠? 이 전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황수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황수건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그죠? 요약하고 있는 거죠. 요약, 그죠?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죠? 그런 기능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요 며칠 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요. 지금 이게 다 과거야. 내가 이사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사건이에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또 달포 만에. 달포라는 거는 한 달 정도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어. 자, 포도. 이거 뭘까요? 당연히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라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어.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사온 게 아니잖아. 그죠? 사온 게 아니고 훔쳐온 건데, 그죠? 이것을 즉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지금 나를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황수건은 도망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자,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훔친 물건을 갖다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지금 나는 이 황수건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그죠? 되게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고 따뜻한 애정어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소중한 거야. 이게 지금 이 포도를 가져온 게. 그래서 아껴 먹었어.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야. 이 포도를, 그죠? 비유한 거죠. 그죠? 네,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됐죠? 자, 어제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 안에 들어갔다가, 자, 그럼 봐봐. 처음 이제 황수건을 만난 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그리고 좀 얼마 전에,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포도를 가져온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일화라 그러거든요. 일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해볼까요?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이 여러 가지 일화,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쵸? 그래서 이 황수건과 나의 일화를 나열하는, 열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제가 됐습니다. 문 안에 들어갔다 드러나오는데 불빛 없는 송북동 길에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 하였다. 자, 이
배경 좀 보세요. 제목이 지금 달밤이잖아. 그럼 달밤이라는 제목에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제목이 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한, 깁은 뭐 비단처럼, 그죠? 깁을 깐 듯하였다. 자, 그럼 이 달밤이라는 제목, 이 달빛이 깁을 깐 듯한 이 배경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여기에서는 좀 약간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서정적. 그리고 좀 애상적, 좀 슬프단 말이야. 아내도 지금 달아났고, 장사도 망했고, 그리고 이 신문 보조배달부에서도 잘렸어. 그래서 되게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이 황수건의 심리를 어떤 좀 더 뭐 고조시킨다거나 그죠?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포도가게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 머시기 일본어 노래를 불러. 자, 일본어 노래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굳이 일본어 노래를 왜 이렇게 가사를 알려줬을까? 당연히 이거는 인물의 심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어때? 너무 슬프잖아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 황수건의 되게 애상적인 삶, 고달픈 삶, 쓸쓸한 삶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인물의 심리 중요합니다. 그죠? 이 인물이 뭐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왜 일본어 노래를 불렀다? 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아주 슬픈 감정, 그죠? 하고 부르며 큰 길이 좁다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술에 취해서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그 포도 훔쳐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자, 내가 비켜준 거야. 내가 비켜줬어, 그죠? 그가 비킨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어때요? 아, 이거는 나의 황수건에 대한 배려구나. 엄청 따뜻한 사람인 거죠, 나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밤에 달만 쳐다보면 노래는 그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 본 적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자, 소설이나 시에서 담배를 피는 내용이 나온다.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담배가 나오면 그거는 그 인물에 되게 쓸쓸하거나 뭐 고독하거나 어쨌든 뭐 고뇌에 가득 차 있거나 이런 내면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됐죠?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하였다. 유감, 슬픈 거지. 그치? 슬픈 듯하였다. 하고 그의 심리를 마지막에 뭐 했어요? 추측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 그죠? 그냥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라고 하고 끝났어. 뭔가 좀 여운을 남기는, 그죠?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소설의 내용은 되게 간단하잖아. 내가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보였어. 난 그 사람이 되게 호기심이 갔어. 그죠? 관심이 갔어.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걸 즐겼어.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아까 뭐였어요? 그죠? 이런 바보에 대한 나의 인식, 그죠? 바보에 대한 나의 인식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내가 그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아, 교양과 격식을 갖추고 황수건을 대하고 있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뭐가 많이 나온다? 황수건의 대화, 그죠? 대화, 황수건과의 대화를, 그죠?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삼산학교 이야기, 이제 급사로 일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삼산학교 앞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 전원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정을, 그죠? 황수건의 사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네,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생략된 부분의 전체 줄거리를 알아두고 제목이랑 내용을 머릿속에서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원 사건이 있었네요. 포도를 이제 훔쳐온 사건. 이거 다 일화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쭉 지나가서 이제 어제가 된 거죠. 어제 황수건이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내가 숨어서 목격하였다. 그쵸? 근데 그 숨은 이유는 황수건에 대한, 황수건이 무안해할까봐 황수건을 위한 배려였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점, 1인称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나의 심리가 아니라, 나를 중심이 아니라 황수건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심리와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당연히 주관적인 태도지.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태도. 그쵸? 네. 그리고 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데 일화를 중심으로, 그죠? 황수건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 재밌죠? 그죠? 내용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설들은 꼭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해 놔야 된다. 알았죠? 네. 열공합시다. 네, 안녕.